이거는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밑에 나와. 표 밑에 써 있어. 동사와 형용사를 활용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돼 있지, 그렇지? 거기 나와 있어. 여기다가 예. 동사랑 형용사가 있잖아. 예. 한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품사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크다 또는 뭐 있다 이런 게 동사로 쓸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윤석이가 집에 있다. 이때 있다는 동사로 쓴 건데 우리 집에 박스가 있다. 이때 있다는 형용사로 쓴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 거지? 똑같이 쓰는데 이런 방법들을 써보면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현재 시제 선어말 의미가 뭔가요? 라고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좀 전에 했잖아. 니은이나 는을 집어넣으면 현재가 난다고. 그게 윤서 동사는 가능하지. 예. 근데 형용사는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늙다 같은 경우에는 늙는다로 썼을 때 많이 되잖아. 근데 젊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윤서? 그 사이에다가 접는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너무 슬픈 얘기 아니냐? 늙는 건 시간이 흐르니까 동사고 젊은 건 시간이 흘러서 젊어질 수는 없으니까 형용사라는 거잖아. 너무 멋있지 않아? 슬프잖아요. 맞아요. 은석이도 이해하나 이 마음을? 예. 그럴 수 있지.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우리는 4개 배웠지 진서가. 이제 이건 3개 해야 된다. 그 4개가 뭐가 있었어 진서가? 네? 관형사 어미의 4개. 오늘 봐. 은는, 니은, 리을턴. 그치? 은는 을던 리을던. 그 중에서 는 있지 는. 그 중에서 는. 네. 이것도 동사만 쓸 수 있고 형용사는 못 써. 예를 똑같은 단어로 예를 들어볼까? 나는 지금 늙는 중이다.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접는 중이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윤서? 그리고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 알아어라 또는 뭐뭐 자 이것도 동사만 쓸 수 있고 형용사는 쓸 수가 없지. 뭐 쉬운 예를 들어서 먹어라 먹자 이건 되지만 윤서가 예. 젊어라 젊자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예를 들면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가 뭐뭐을이야 목적을 나타내는 게 뭐뭐 이런데 이것도 동사는 쓸 수 있고 형용사는 못 써.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알겠지만은 동사는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게 생산성이 높다 그래. 여러 경우에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 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걸 생산성이 낮다고 해. 마지막으로 감탄형 어미를 활용할 때 동사는 는구나로 활용되는데 형용사는 그냥 구나로 활용돼. 우리 윤석이는 참 젊구나. 선생님은 참 늙는. 선생님이 빨리 늙는구나. 뭐 이렇게. 안 썼습니다. 난 무섭다고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죠? 이렇게 동사 형용사를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예시 그대로 해볼까? 진성이가 집에 있다. 진성이가 집에 있는다. 이건 되지. 그래서 동사인 거야.
근데 집에 박스가 있다는, 집에 박스가 있는다가 안 되잖아. 그래서 형용사로 윤석이가 키가 크다, 박스가 크다, 윤석이가 키가 큰다, 이건 되지. 근데 박스가 큰다는 안 되잖아. 그렇게 동사형사를 구분해서 쓴다는 거지. 이해돼 윤석?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시험에 나와. 그다음에 윤석, 예. 이건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써주는 건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책에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용어는 본용어이 있고 보조용어이 있다고 배웠지, 그치? 이 본용어이라는 건 뭐였냐? 본용어. 서술성이 있는 용어를 본용어이라고 한다고 그러지. 서술성이 있는 거. 즉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본용어이에요. 근데 혼자서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본용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으로 쓰는 게 보조용어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용어이 문장에 딱 하나만 있다고 해보자. 용어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걔가 당연히 그 문장에 서술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무슨 용어이겠어? 본용. 무조건 본용어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판단하는데 고민을 하냐? 이거 무조건 뭐인 거야. 그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용언이 두 개가 왔잖아, 그치? 맞지? 이때 윤서가 앞에 오는 건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앞에 오는 용언 얘는 무조건 본용어이야. 네가 판단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문제는 윤서가 네. 하품을 열심히 아니 잘하고 저안 했어요. 뒤에 오는 용어는 네가 판단해봐야 돼요, 윤서가. 예. 쉽다가 일단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지 예. 그걸 판단해봐야 되는데 예. 치킨을 먹다는 그러면 치킨은 쉽다. 안 이건 되죠. 되냐? 안 되죠. 그게 안 되지.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보조 용어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본용어와 보조 용어 사이에 설을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뒤에가 보조 용어야. 치킨을 먹고서 싶다. 그 말 되나? 안 되잖아, 그치? 이거? 그럼 뒤에 무조건 보조 용어인 거야. 그럼 얘는 어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앞에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 뒤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치킨을 먹다. 내가 정리했다. 내가 치킨을 먹다. 내가 정리했다. 괜찮지 않아? 그럼 뒤에가 뭐이고요? 여기도 본용어인 거지.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냐면 원래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이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쳤을 때 그때는 주어가 같으니까 똑같은 주어를 두 번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략을 해버린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지? 또 이거는 그러면 윤서가 예. 여기다가 뭐가 가능해야 됐어? 설을 집어넣는 게 가능해야겠지. 치킨을 먹고서 정리했다. 그럼 이제 판단을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 여기는 문장이 두 개를 하나 합친 거야. 너무 무서워서 얘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본용어니까.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와 여기를 판단하는 거지. 얘 앞에는 판단할 이유 없다고 했지. 무조건 본이라며. 그지? 그럼 여기는 윤서가 뭐 해야 돼? 보조. 그렇지, 잘했다. 조심해야 돼. 선생님, 불을 켜서 두었다 되지 않습니까? 불을 켜서 불을 여기다 두었냐? 그 뜻으로 쓴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은석이 아주 잘했다. 예. 그렇게 본용은 보조용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는 진성?
신성아, 보조 용어는 다른 단어잖아. 본용어야. 그럼 앞 단어랑 뒷 단어를 일단 뭐 해야 돼? 서로 다른 단어를 뭐 하게 됐어? 서로 다른 단어를 단어끼리는 뭐 하게 됐어? 앞에랑 뒤에랑 서로 다른 단어를 기본적으로 뭐 하기로 약속했어? 띄어쓰기. 그치. 띄어쓰기. 그래서 지금 칠판에 있는 것도 다 띄어쓰게 돼 있지. 근데 어차피 보조 용어는 본용어를 뭐 하는 거야? 보충.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윤서가 예. 원칙은 뭐 했었어? 띄어. 원칙은 띄어쓰지만 붙여 쓸 수 있다. 그치, 붙여 쓰는 걸 허용해줘. 먹고 싶다를 붙여 써도 문법상 틀린 건 아니야. 그걸 허용해줘. 먹고 싶다로 쓰는 거 원래는. 네? 아니 먹고 아. 싶다. 아. 어떤 새끼가 글씨를 먹고 싶다고 써. 제정신이라고 그렇게 쓸 리가 없잖아, 윤서가. 그러네요. 그치? 윤서가 예. 본용어 부조용어 다 이해됐나? 예. 이것도 써야 돼. 이거는 쓸 게 좀 많다잉. 알아서 잘 써. 용어는 규칙 활용이 있고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진성 활용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가변어. 아니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바꾸는 거. 뭐를? 어미를. 어미를 바꾸는 거 그게 활용이야. 알겠어 시은? 네. 어미의 모양을 바꾸는 게 활용이야 윤서. 예. 다 이해됐지 윤서? 예. 예. 그때 윤서가 그럼 용어의 규칙 활용은 뭐고 불규칙 활용은 뭘까? 예. 일단 규칙 활용부터 알아보자고. 시은아, 네. 이건 말 그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활용이 되겠지? 네. 얘는 어간의 형태 변화가 없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 활용일 거야. 왜냐면 원래 어간이라는 거는 형태가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간의 모양이 안 바뀌면 당연히 뭐겠어? 시관. 규칙인 거지. 안 바꿨으니까. 그치 윤서? 근데 윤서가 예.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는데도 규칙인 게 있어. 그게 리을 탈락. 진성? 네. 어간이 리을로 끝나고 어떤 어미를 만나면 리을이 탈락해. 이거 의문의 변동에서 외웠어야 되는 거야. 네. 어떤 경우에 리을이 탈락했어. 쉽게 외우는 것도 알려줬잖아. 네. 지금 설명 웃고 있잖아. 오시오 니은. 그렇지. 그래서 우창민 시발로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리을이 무조건 탈락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예. 그럼 어간의 형태가 변했는데 어떻게 규칙이 되냐는 거야. 어간의 형태가 고정되는 게 약속인데. 그치? 근데 이거는 특정 어미. 인성이 말대로 이걸 만나면 리을이 무조건 탈락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규칙인 거지. 약속대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윤서가 예. 이건 어떨 때 일어나는 거야? 의탈락이요. 앞에 아어. 앞에 뒤에 아어가 오면은 일단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간의 은은 무조건 탈락하게 돼 있지. 아어가 모음 아닌가? 그러네요. 예를 들어 아어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 제가 뭐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무조건 어간의 은은 탈락이요. 탈락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어떤 활용이라고 저기 진성아? 규칙. 근데 그 규칙을 어겨버리는 불규칙 활용이 있다 이거야. 불규칙 활용. 응? 그게 진성아. 만약 이게 어간 쪽에서 불규칙하게 활용되면 어간 불규칙인 거지. 어간 쪽에서 불규칙하게 변하면. 그 우리 어간 불규칙이 5개 있다고 배운 것 같아. 그게 시옷 불규칙인 거지. 이거 저기 진성이 인강으로 다 외웠잖아, 그지? 시옷, 응?
그건 처음 보는데요. 왜 거짓말하지? 뭘 처음 봐? 우리 학교에서도 다 배웠을 텐데. 윤석이 다 기억나지? 시옷 안 나? 아니요, 다 기억납니다. 얘기해봐. 시옷 불규칙은 어떻게 되는 게 시옷 불규칙이야?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 윤석? 야야야, 신성아. 네. 진성아. 얘 어간이 뭘로 끊어야 돼? 시옷 얘 모음 어미로 한번 바꿔보자. 뭘로 바뀔까? 이렇게 바뀌겠지? 네. 어간에 변화 있냐? 아니요. 그게 형태가 없으니까 규칙인 거야. 네. 근데 너 얘 있지? 네. 이거 모음 어미로 바꾸면 어떻게 돼? 지죠. 저기도 또 외국인이 있어. 집을 지져. 어떻게 지져? 불로? 지. 집을 네. 이렇게 쓰지만 일부 지요. 지요. 그지? 네네. 어떤 새끼가 집을 짓냐? 뭐 강아지 멍멍 그거. 지읒받침이잖아 이씨. 외국인 새끼 씨. 그럼 진성아 얘는 어때? 금을 긋다 이건 하겠지. 그요. 그래. 아니 그럼 이상한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위에 거 탈락 안 하는데 이 새끼는 왜 탈락하냐고. 네. 그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뭐인 거야? 불규칙하는 거죠. 탈락 안 하는 애들인데 이건 누구 맘대로 탈락하냐는 거야. 이렇게 시옷이 모음 어미를 만나서 탈락해버리는 경우. 그게 시옷 불규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서가 비읍 불규칙. 자 윤서가 얘 모음 어미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조바 그럼 뭐 변화 있나? 없습니다. 근데 진성아 얘 같은 경우에는 모음 어미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도바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좋아. 도와 미쳤다 그지? 그 다음에 시연아 아유 씨. 얘는 만약 모음 어미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주어 뭐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간에 있는 비읍이 다 사라져 버렸네 그지? 그리고 뭐가 되면 도와 주어가 돼? 네. 아니 비읍이 없어졌어 네. 그리고 나는 아로 바꿨는데 얘가 와가 됐다며 그럼 비읍에서 뭔가가 됐다는 얘기냐 다른 걸로 네. 뭐가 돼야지 와가 돼 아니 빨리 아무나 대답해봐 오 얘가 5가 돼야 5 더하기 아 돼서 와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 안 되나? 돼요. 그럼 그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오. 그래 그렇게 비읍에서 오나 우로 교체돼 버리는 케이스가 비읍 불규칙이다 이거야 아니 그렇잖아 얘처럼 안 변하는 게 있는데 이 새끼들 누구 마음대로 변하나 이거야 이해돼 윤서? 예. 윤서가 이런 거 왜 일어난다고 옛날에 방학 때 알려줬잖아 어? 뚱뚱한 새끼 씨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중세국어 때는 맞아요. 비읍이 연원되면서 누가 된다고 했어? 순경어 비읍 이렇게 활용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순경어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오로 바뀌면서 현대국어에서는 도와가 돼버린 거지 학교에서 다 가르쳐줬었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했지 방학 때부터 배운 건데 다 접해야지 그치 윤서가 아니 근데 한번 들으면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 이제? 네. 좀 닮아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긴 맞아야 되네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이 있단 말이야 디귿 불규칙 이건 한 단어만 외우면 돼 한 단어로 다 해결된단 말이야 위에 거는 공부 안 한 너희들을 봉선하는 전부 묻다 이거야
그럼 얘 이렇게 공부 안 한 진성이 동수선에 묻어. 어간에 변화 있냐? 네? 아니요. 없지. 네. 근데 진성이가 궁금하게 생긴 거야. 모르는 게 퀘스천. 네. 어? 네. 그래서 선생님께 모르는 걸 묻어. 그렇지 않잖아. 뭐가 돼? 선생님한테 모르는 걸 묻어? 아니요. 묻다 해서 물어. 그럼 디귿에서 뭐가 된다? 리. 그러니까 왜 되냐고.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이해되나? 그렇게 디귿과 리을로 교체가 이루어져 있는 얘가 불규칙 활용인 거지. 이해되나 시연? 네. 그리고 우불규칙 이건 어차피 일어나는 예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다 같은 경우에 예. 어로 활용하면 어떻게 돼? 주어. 그치? 근데 진성 푸다 같은 경우에는 어로 활용하면 어떻게 돼? 퍼. 그래 그럼 우가 어디 갔냐고. 탈락. 그렇게 우가 탈락해버리는 단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외워도 돼. 예시가 이거 하나야. 우불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르불규칙. 르불규칙. 너희 곧 있으면 중간고사를 이렇게 할 거지? 성수공 보니까 시험도 존나 빠르던데 4월 마지막 주 같은데 맞아요. 2번 수업하면 이제 시험 아니야? 네. 근데 니 매체는 어떻게 하냐? 매체는 봐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매체가 범위가 되게 많아요. 파이팅. 매체 어떻게 해줘? 해줘 다? 맛만 봐도 될 거는 솔직히. 매체에서 뜨면 이거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매체가 범위가 많다. 꽤 돼요. 제가 내일 다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110쪽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매체 범위 알려주면 일단 변형 문제 만들어 놓을게. 110쪽부터 135페이지. 30쪽밖에 안 되잖아. 씨. 아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저희는 매체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안 정했어요. 개운. 안 하는 데도 있구나. 매체 뭐 그런 거 시험 봐서 뭐해? 그러니까요. 그냥 풀면 풀리는 건데. 아니 내신이라서 뭐. 매체를 아예 수업을 안 하고 생명과로 대체할지도 생각해요. 개부럽다. 원래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 작년에 청구애들도 그렇게 했었어. 야 얼마 많은데 시험 범위 졸라 많은데 매체 언제 해? 선생님 개새끼들 매체 같은 거 뭘 할 게 있다고 그런 거 맞아요. 씨. 그지? 근데 저희 진짜 쌤이 매체 하시고. 네? 대학 진짜 쓴 가짜 수 있어. 그 대학원생 분이 언어 하셔가지고 맞아요. 매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활용되면은 진성아. 그럼 우리 청소부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10시 이후에 남아서 수업을 좀 더 하고 가자. 통학해주시나요? 두 아니, 명. 여기 버스 있던데. 예. 여기 뭐야 시내버스 있던데. 청소동 다 가던데. 청성에 안 사는데. 근데 구성동까지도 가던데. 너 아니 어디 저 영국동은 안 돼요. 용동도 가나? 영국동까지 가요? 응. 아니, 근데 저기 통전 쪽인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야, 유나도 어머니가 잘 태워다 주시더만. 엄마한테 부탁해봐 한번. 일단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진성이네 집에서부터 걸어가면 되겠다. 진설제주에서 걸으면 1시간 걸립니다. 걸어가봤어? 대충 그런 거 걸리지 않아요? 안 걸어봤잖아. 불당동에서 4시까지 1시간 걸리는데 뭘 진성에서 1시간 그냥 킥보드 타고 가. 나 킥보드 할줄 몰라. 아 진짜? 어쨌든 윤서가 곧 중간고사를 치러. 어떻게 돼? 왜? 어간이 뭘로 끝났으니까 모음 어미를 만나면 탈락. 그지? 근데 신서가 치러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말이야. 시러가 되려면
치루다가 기본형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치루다야 치르다야? 치르다가 맞지. 그건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장고어가 맞는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야. 장가라고 했잖아. 장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야한 거 해보자. 단추를 푸다. 그때 다를 어로 바꾸면 단추를 풀어야 우리 윤석이의 즐거운 밤을 위해서 단추를 풀어 이거야? 아니잖아, 그치? 뭐가 더해서 단추를 풀러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는 기본형이 단추를 풀다가 기본이구나. 풀다가 아니에요. 다시 해보자. 소리 미스테이크. 이걸로 하자 그러면. 흐르다. 얘를 어로 바꾸면 여기서가 뭐가 돼? 흘러. 흘러. 오? 어떻게 이게 흘러가 되지? 원칙대로라면 얘가 탈락돼서 흘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떻게 이게 흘러가 됐을까 신성아? 이걸 다 뭘로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해. 리을하고 리을. 그렇지. 그래 여기 리을이 들어가서 흘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르가 리을로 교체되는 게 르불기칙이에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진성이랑 윤성이는 다르다. 얘 같은 경우에 아로 하면 윤성은 뭐가 돼? 달라. 그래 왜? 르가 리을이 될 거니까. 오. 이해됐나? 이렇게 5개가 어감 불규칙은 많지도 않잖아. 시옷, 비옷, 디귿, 르, 우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뭐 아니면 문장 같은 걸 만들어서 외우든지 뭐가 있을까? 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알아서 외워봐. 여기 뭐가 있어? 뭐 씨바두를 이렇게 외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아서 잘 외워봐.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느 쪽에서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야? 어미 쪽에서. 아까 전에 얘는 어느 쪽에서? 어간. 얘는 아예 불규칙한 활용이 달라. 그리고 진성 어미 불규칙은 어간 불규칙이랑 다르게 얘는 어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외우는 거잖아. 어미 불규칙은 예시를 외우는 거야. 예시가 몇 개 없거든. 2개밖에 없어. 그리고 어미 불규칙은 2개도 못외우면 그냥 죽어라. 그냥 문법하지 마. 유석이 벌써 외워서 표정이 여유가 있네. 여불규칙. 여기서 너네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얘가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면 어미를 아나어로 활용해 보는 방법. 그래서 얘도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 아나어로 활용해 보고 있었잖아. 그치 진성? 근데 이 어미 불규칙은 아나어로 활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어미 불규칙인 거야. 아나어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여. 그래서 여불규칙이야. 아오로 바꾸기를 약속했는데 지 마음대로 여가 돼버리니까. 이해되시 인성? 이건 예시로 외우는 거라고 쓰니까 예시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진성아. 하다가 동사로 쓰는 하다도 있고 접사로 쓰는 하다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 이때도 하다가 있는데 공부하다, 판단하다. 여기도 명사 뒤에 하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때 왜? 아파가지고. 뭐가? 야 선생님처럼 가벼운 사람 깃털처럼 부르는데 뭘 아프다고 해? 그때 하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공부하였다, 판단하였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하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뒤에 접사가 붙는 경우는 보여줄게.
얘를 모음 어미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줄여서 어떻게 써?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것까지 안 해도 여기다 내가 과거 시제 상호말하면 쓰고 싶어. 오늘 과거 시제 상호말하면 배웠잖아. 뭐나 뭐 쓴다. 뭐나 뭐 쓰지. 아니 원래 그치. 근데 거기다가 뭘 써버려? 엿을 써버렸는데 엿을 이렇게. 알겠어? 그럼 얘 줄임말이 뭐가 되면 되겠지? 공부했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여로 어미를 바꿔 쓰는 게 여부를 비치. 지금 그 눈빛이 뭐니? 아니 여시 너무 웃겨가지고. 방금 표정은 이 새끼 어떻게 선생님 하는 거지? 양아치 이런 표정이야. 내가 혼자 오해한 거니? 아닙니다. 그치? 네. 그리고 러브를 붙이. 자, 이거 예시가 3개밖에 없어.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았잖아. 근데 저번 주에 날씨가 좋았지. 그래서 하늘이 어땠어? 얘가 있잖아. 하늘이 푸르다. 꽃구경도 많이 가고 성수구에 벚꽃 많이 피나? 예. 성수구에 벚꽃 많이 피나? 옆에 LGSK의 야구장. 나는 참 이게 우리나라 잘못됐다고 생각해. 학교에다가 벚꽃을 심으면 어떡하나? 무궁화 같은 걸 심어야지. 원래 벚꽃은 일본 꽃이야. 일본 꽃, 일본 국화 아니야? 원래 저희 나라 곳이에요. 그래? 네. 근데 왜 일본이 벚꽃을 국화로 만들었지? 훔쳐와서. 벚꽃 아니고 우리나라가 매화 아니에요? 좀 어려운데. 근데 아무튼 좀 그래. 예쁘잖아요 지금. 윤석이도 꽃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구나. 왜요? 근데 왜 예쁘다는 생각을? 아니 뭐 그런 감정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죠. 나는 별로 꽃 보고 그냥 맨날 뭐 예쁘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사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선물로 꽃을 줬다. 아 쓰레기를 줬네 이렇게 생각해. 나 그렇잖아. 꽃 같은 거 못 땄어. 감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감정을 주면 어떨까? 현금. 물질적인 걸 준다면 차라리 현금을 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선생님 학원 처음 오픈했을 때 큰아버지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화환 같은 거 좀 앞에 있잖아. 죽어 있는 거. 나는 식물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물론 오픈했으니까 화환 해줄 수 있지. 니네 성수구 애들도 옛날에 다닐 때 돈 모아가지고 여기 화분 같은 거 하나 사준 적 있잖아. 기억나? 지수인이 그때 가져왔었는데. 가져왔다.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다고 사서. 아, 돈 모아서 샀다가 횡령한 줄 또 알았어. 혼다야다고. 근데 너무 고맙지. 마음은 너무 고맙지. 근데 내가 식물을 키울 생각이 없어. 식물 키울 자신도 없고 나 키우기도 바빠 지금.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차라리 그럼 현금으로 주면 원래 환불 하시지. 좋지 않을까. 꽃이 어떻게 한 분에 누가 받아주고 이거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알고 수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수인아 미안한데 이거 하고 어디서 하나 더 살라고 물어봐. 그래서 나는 친구들 개업하면 돈 주거든. 그게 낫지 않아? 얼마씩이요? 그냥 5만 원 정도 주는 거지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많이 주면 친하면 10만 원 주는 거고 좀 들치면 5만 원 주는 거지. 꽃은 주면 기분은 좋은데 쓸 데가 없어. 특히 화분 같은 거 저거 처리가 안 돼. 버리기도 애매하고 참 어려워. 윤석이 집에 저기 화분 별로 안 필요해? 하나 좋아해? 아 근데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 예, 저희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오, 야 3개 다 줄게. 예, 다 아버지 한번 하고 오시라. 그럼 저 어머니한테 쫓겨나요. 왜 줬겨? 예? 그럼 지금 화분 키우시는 거 싫어하시는 네, 거야? 지금 약간 탄압받고 계셔가지고. 화분 키우는 취미가 있으셔? 예. 되게 잘 어울리신다. 보통 많이 혼나시나 보구나 아버지가. 어때? 진성이는 지금 뭐요? 누구한테 좀 더 주도권이 있어? 엄마가 좀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시윤이도 좀 그런 편이야. 아니 저희 아버지요. 좀 가부장적인 집안이야. 그렇다고 하는데 가끔 보면은 몰래 엄마가 머리채 잡던데. 그걸 진짜 잡는다고?
그럼 아빠도 같이 잡아요. 성폭력 집안인데. 조만간 경찰 한번 불러야겠다. 내 동생 친구들이 아파트 경비하는 애들 좀 있거든. 근데 가끔 걔네들 술 먹으면서 에피소드를 좀 들으면 재밌는 거 많더라. 새벽에 야간에 이제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줌마가 잠옷바람으로 뛰어와가지고 문 잠그더니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뭐지 하고 왜요 그랬는데 저기서 웬 아저씨가 잠옷 입고 똥을 피려고 존나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막 문을 계속 치면서 시발년 빨리 나오라고 시발년 하면서 욕을 하더래. 걔가 얼마나 벙쪄.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거기는 경찰을 부른다고. 그랬더니 막 이 쌍년이 뭐 바람 나가지고 집에서 지금 남자 새끼가 놀아나고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 바람 피다가 걸린 거지. 열어줘야겠네 그럼. 그래서 열어줬대. 어떻게 된대요? 뭘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전쟁 난 거지. 싸움 때리는 건 말렸지. 대박이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래. 나 경기 나니까 재밌겠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신기하지? 뭐 드라마에서 돌파투파하는 일들이잖아. 근데 현실에서 그런 게 더 많이 일어난대. 재밌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푸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뭘로? 러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오늘 참 하늘이 푸르러 이렇게. 어제 하늘이 푸르렀다. 과거 시제 성공하면 러시라는 건 없잖아. 또 조심해 이거. 이 누르다는 이렇게 누르는 건 프레스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얼굴 색깔이 누르다. 색깔을 말하는 거야. 누렇다니요? 누르다라는 단어도 있어. 예를 들어 윤석이가 오랫동안 연하를 하지 못해. 얼굴이 누르다. 너 뭐 얼굴 왜 이렇게 오늘 누르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또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이르다가 동음이어가 3개 있어. 누구와도 꼰지르다, 시간이 빠르다, 도착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 근데 앞에 얘기했던 시간이 빠르다나 도착하다, 시간이 빠르다나 꼰지르다 이거는 여기로 가. 선생님한테 가서 윤석이가 담배 핀다고 일러. 학원에 도착할 시간이 너무 일러. 이렇게. 근데 도착하다는 뜻으로 쓸 때는 얘로 KTX역에 이르렀다. 이해돼?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이해되냐? 일단 마지막으로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불규칙한 활용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히읗 불규칙. 자, 진성아. 얘 모음 어미로 활용하면 어떻게 쓰니? 좋아. 뭐 발음에서 히읗이 탈락하긴 하지만 크기의 변화는 없잖아. 근데 얘는 모음 어미로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 빨가 알아요? 빨가? 아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래. 그럼 지금 어간에 있는 히읗도 탈락해버렸고 어미는 아로 바꿨는데 누가 돼 있어 또? 애가 돼 있으니까 어간도 어미도 다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진성이 얼굴이 참 동그랗다. 얘도 모음 어미로 바꾸면 동그라가 아니잖아. 동그레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다 자기 마음대로 바뀐 거지. 여기까지가 내가 용언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 이해됐냐? 지금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 너네 공부 미리 안 해놓은 게 지금 여기서 지금 큰일 난 거잖아.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뭐 불규칙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안 나가고 너 했어? 난 물어보지 말아. 왜 너한테 물어보죠? 저 수업 학교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이상 시간이 많아가지고. 불규칙 이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알아야 돼. 학교에서 불규칙 활용을 안 가르쳐줬어? 했을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이 좀 나쁜 건데? 그건 고1 때가 보이지 않나?
고1 때는 보통은 너 안 배웠을걸? 불딴 거잖아. 불딴 거안 배웠어. 아버지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로 가보자고. 수식어. 수식어까지밖에 못하는데. 뒤에서 좀 더 해도 되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거 태우러 오시면 왜? 저 친구 어머니 다 와가지고 빨리 해보자. 여기서 밖에 수식어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게 수식어지. 그게 관형사가 있고 부사가 있는 건데 관형사는 누굴 꾸며주는 거? 명사가 체언을 수식해주는 게 관형사인데 관형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특징이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형태 변화가 안 된다. 전에 봤던 그 어미의 모양을 봐. 예쁘다가 예쁜다는 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윤서가 네. 관형사는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잖아. 네. 뭐가 있어? 성상 관형사, 수관이 없어. 지시 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게 누구랑 구별된다고 했었어? 성상 형용사랑 성상 관형사가, 지시 관형사랑 지시 대명사가, 수관형사랑 수사가 이 두 개가 꼭 구별돼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관형사는 형태 변화가 없고 뒤에 조사가 못 붙는다. 그리고 무조건 꾸며주는 말에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그 중간에 다른 말이 끼지를 못해. 이해되나? 그래서 원래 관형사랑 접두사랑 구별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접사를 안 배웠으니까 접사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부사. 분서가. 네. 부사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용언을 꾸며주는 거.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용언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나 관형사나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 그치? 예를 들어 빨리 먹는다. 그럼 빨리가 뭘 꾸며? 문제 전체. 네? 먹는다. 먹는다라고 용언을 꾸미지. 그럼 매우 빨리 먹는다. 매우는 뭘 꾸며? 빨리 그러니까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민다고. 그다음 이런 건 어때 윤서? 아주 헌 신발. 헌은 뭘 꾸며? 신발. 그러니까 얘는 뭐야? 관형사. 아주는 누굴 꾸며? 헌. 그지? 아주 신발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관형사를 꾸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기관 중 하나인데 부사 중에 아주 스페셜하게 체언을 꾸며주는 애도 있어. 원래 부사인데 체언을 꾸며주는 애도 있다고. 사전에 찾아보면 얘는 품사가 부사밖에 없어. 원래 체언은 관형사가 꾸미기로 약속했잖아. 그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외워라. 바로, 오직. 예를 들면 너네 저기 뭐야 명탐정 코난 본 적 있나? 네. 거기서 걔가 범인 잡을 때 범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잖아. 네. 바로가 뭘 꾸민 거야? 너. 대명사를 꾸민 거 아니야? 오. 또는 내 사랑은 오직 너야. 그럼 오직이 너를 꾸민 거 아니야? 그렇게 체언을 꾸미는 부사들이 있다고. 바로, 오직. 뭐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교과서에 이거 두 개가 나와. 그래서 걔네 두 개를 좀 외워야 된다. 바로, 오직. 이것들의 품사가 부사라서 원래 용언을 꾸며야 돼. 근데 체언을 꾸미는 경우들도 있다 이거. 아시겠어? 좋아요. 시간이 아주 애매하네. 관계연 가보자. 관계연. 걔 청수고야? 네? 네 친구 청수고야? 아니요 어디야 걔? 없어 보여. 없어. 멀리 갔어. 얘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 근데 우리 이 관계원에는 뭐밖에 없어? 어차피
조사밖에 없는데 조사가 종류가 3개 있어요. 3개. 그 중에서 우리 격조사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우는 거야. 그리고 격조사는 체험과 결합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게 격조사가 하는 역할인데 꼭 누구랑 결합해야 되시나? 제가 그러니까 격조사 앞에는 누가 오냐 판단할 때 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무조건 격조사 앞에는. 제가 그리고 격조사는 외울 거니까. 격조사 앞에 무조건 누가 한다고? 제 그리고 격조사는 생략하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기서? 불가능. 가능해. 아 그래요? 격조사는 생략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밥 먹었다. 안 돼? 됐네요. 생략해도 크게 문제 없어. 이런 거야. 시골 풍경 아름답다. 원래 이거 원래대로라면 시골의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야 완성된 문장이잖아. 근데 의도, 이도 없어도 충분히 내용 전달이 되지. 요새 하품했나? 아니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맺히지? 저 아파가지고요. 뭐가? 눈이 아파가지고. 자, 그럼 문장에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게 주격조사지, 그치, 진성? 네. 그 주격조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이랑 가. 근데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 야, 이랑 가랑 뭐가 달라? 둘 다 주어를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게 똑같은데 왜 재수없게 나눠서 쓰지? 그 받침 지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 이거 하나만 다르지. 그렇게 형태가 다른데 하는 기능이 같은 말들이 있어. 예를 들어 과거 시제 선어말음에도 형태가 다른데 똑같이 쓰지. 그런 걸 이 형태라고. 이게 의문론적 이 형태, 형식론적 이 형태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글쎄 거기까지 배웠나 모르겠다. 이 형태 언급하셨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 이 형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기능으로 쓰는데 모양이 다르게 생긴 게 이 형태. 예를 들어 명령의 어미가 뭐가 있어? 알아, 어라. 똑같은 기능을 쓰잖아. 근데 모양이 다르게 생겼잖아. 그게 이 형태야. 알겠어? 이해되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높다면 이가를 쓰는 건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그래서 뭘 쓰니? 해서 깨서를 써. 깨서. 에서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무정명사로 단체가 왔을 때 에서를 쓰는 거예요. 무정명사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그걸 학교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안 하잖아. 자, 그다음 이거 물어 죽어야지 뭐. 목적격조사, 그치? 그래서 뭐 있어? 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 거. 진성이 방학 동안 인강으로 문법을 마스터하고 온 진성이 복격조사에서 뭐가 있지? 족도 맞아야겠구나. 이랑 가가 있는데 그럼 큰 문제가 생기면서 그치? 예. 왜 큰 문제가 생겨? 겹치네요 지금. 이게 두 개가 겹치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복격조사가 붙으면 뭐가 돼? 보어가. 그 문장에서 보어는 언제 쓰냐? 되다와 아니다가 있을 때만 쓴단 말이야. 그럼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이다가 뭐가 되겠어? 이해되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20대가 아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의 이는 주격조사고 20대 가의 가는 복격조사라고. 이해됐냐? 그다음. 을도 이 형태예요. 다 이 형태 여기 써있는 거 좀 다 이 형태 이렇게 슬래시로 나누는 거야. 네. 그냥 관형격 조사. 그럼 얘는 뭘 만들겠어? 관형어를 만들겠지. 관형격 조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외워야 된다. 나의 집, 너의 책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좀 이제 어려운 건데 부사격 조사 이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외우기로 했다. 에로와과 이렇게만 외우기로 했어. 애가 들어가 있는 건 부사격 조사다. 얘 하나 빼고 에에서 에게 이렇게. 그리고 로가 들어가 있는 거 뭐뭐로, 뭐뭐로서, 뭐뭐로써 다 부사격 조사. 그리고
폭격조사. 폭격조사가 뭐예요, 윤서? 누구 부를 때. 그렇죠. 윤서가 이렇게 누구 야 그러면 우리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좀 야라고 하면 선생아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때 이여라는 높임의 폭격조사를 쓴단 말이지. 선생이여 이렇게 하늘이시여 이런 거 외운다. 알겠죠. 뭐야 병신아 같이 웃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격 조사. 얘는 뭘 만들어내서? 서술. 이건 왜 마지막에 했을까? 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불변한데 서술격 조사 뭐뭐 이다만 가변으로 모양을 바꿔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조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 보조사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뜻을 더해주는 뜻을 신성화. 체험 뒤에 조사가 올 거잖아. 조사는 여러 개가 동시에 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너에게만 선물을 줄게. 그럼 너는 대명사, 에게는 부사격 조사, 만은 보조사. 그럼 조사가 지금 두 개가 같이 붙어왔잖아. 그치? 예를 들면 또 네 차례에서부터 시작이야. 이러면 에서부터 또 조사가 여러 개 왔잖아. 그렇게 한 단어 뒤에 조사는 여러 개 올 수 있고 격조사, 보조사가 올 수도 있고 보조사, 격조사가 올 수도 있고 보조사, 보조사가 올 수도 있는데 다만 격조사가 연속으로 올 때는 쓸 수가 없다. 왜냐면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정해줘야 되는데 주격조사랑 목적격조사가 같이 왔다고 치자. 그럼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는. 이해되나? 만약 그렇게 쓴 말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격조사 역할을 안 하고 보조사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조사는 뭐 졸라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정도만 외워. 있는 동안 정도만 외워라. 그리고 접속조사라고 해서 말과 말을 이어주는 조사가 있는데 윤서가 얘도 종류가 많지. 선생님 그때 아이유 대표적인 노래 이 노래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 군대에서 많이 들었다고. 뭐야? 그런 거 진짜 없어. 이거 수업 시간에 너네 다 얘기해. 진짜 다른 반에서 수업에서 하지. 네. 이거 영상 돌려봐도 나중에 맞으면. 오늘 하셨다고요? 아니 오늘 말고 방학 때 새끼야. 진짜? 아이유의 그 대표곡 있잖아. 이거 시계탑 돌리는 거. 오늘 뭐야? 너 옛날이라 모르나? 알긴 저 아이들을 모르는데. 너와 나? 너는 나? 너랑 나. 너랑 나. 너랑 나를 몰라? 그때 너 당근 색깔 스타킹 신고 당근 색깔 스타킹. 아니에요? 약간 메이드복 같은 거 입고 시계탑에서 막 손가락 돌리면서 춤추는 거 있잖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다 너. 나 초등학교 때 불렀던 거 같은데 그 노래. 그게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선생님 많이 위로해. 당근 색깔 그거는 너랑 나가 아니라 좋은 날이야. 아 와 쌤 진짜. 진짜 아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이 차이 많이 나시네요. 아닌데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들었던 거 같은데. 어? 그렇게는 아닐걸? 아니야 좋은 날. 왜냐면 내가 왜 기억하면 시간 없는데 군대에서 아침에 눈 뜨잖아. 기상하잖아. 근데 제일 꼬다리 새끼가 1번을 하자니까 뛰어가서 TV를 켜는 거야. TV 켠 다음에 엠넷을 빨리 틀어. 난 볼륨 7을 맞춰야 돼. 8은 안 돼. 7을 맞춰야 돼. 그럼 그 위에 새끼, 그 메인 꼬다리에서 하나 위에 걔가 족도 뛰어서 커튼을 걷어야 돼. 그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엠넷은 아침에 뭐 하냐면 MPD가 그 당시 유행했던 가요들 있지.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줘. 그 음악을 들으면서 깨는 거야. 내가 이등병 때 그때 제일 잘 나갔던 가수가 아이유였을 때 좋은 날 존나 불렀어. 지겹게 들었어 그걸. 그리고 한 1병쯤 되니까 그 너랑 나를 또 히트치더라. 그래서 그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추억이야 추억. 그때 많이 들었는데 노래. 어쨌든 접속조사는 앞말과 뒷말을 뭐 할 때 쓴다? 이어줄 때. 그럼 뭐 하는 게 가능해야 돼? 분리하는 게 가능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야. 예. 부사격 조사에도 누가 있어? 와과가 있는데 접속조사에 누가 있어? 와과가 있단 말이지. 그럼 분리할 수 있으면 뭐 이거야? 접속 주소. 분리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 바로 준서가 박보검과 손준기는 잘생겼다.
이거는 박보검은 잘생겼다. 송중기는 잘생겼다. 분리가 되는데. 돼요. 근데 진성이와 윤석이는 함께 꽃을 보러 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진성이는 함께 꽃을 보러 갔다. 윤석이는 함께 꽃을 보러 갔다. 그럼 누구랑 같이 가는지 알 수 있냐? 안 되잖아. 또는 진성이는 아빠가 닮았다. 그럼 진성이는 닮았다. 아빠는 닮았다. 말이 되나? 그때는 무슨 수를 뭘 쓰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분리가 안 되니까. 근데 분리가 되면 접속수를 쓰는 거라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숙제를 줄 테니까